자, 여러분, 우리 1차 수행평가 시 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한 번 안내를 했지만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왔고, 또 수업 시간에 빠진 학생들에게 한 번씩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수행평가 세부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우리 이번 시 감상문 쓰기는 선생님이 우리 1학기 3차 수행평가에서 단편소설 감상문 쓰기 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2학기에서는 시 감상문 쓰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은 다 같고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는 이 공땡땡땡 이름까지 적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시집에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의 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명장면, 명대사가 둘 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번 문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과 이유를 적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억에 남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이유를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좋아서, 인상적이어서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좋았는지, 왜 인상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3번에서 8번 항목 중에서는 4개만 선택해서 결국에는 총 6개를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은 자신이 읽은 시집의 이름, 저자, 출판사를 적어야 합니다. 혹시나 이름, 저자, 출판사 중에 하나라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3번 문제를 틀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시집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적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 시집 이름, 그리고 저자, 즉 글쓴이, 그리고 출판사를 적고 이 시집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적어야 합니다. 이 전체 시집을 다 읽기 어렵다면은, 시간 내에 소화하기 어렵다면은 한 5편, 아니 10편 정도는 읽고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한 1개 내지 2개의 시를 왜 선택했는지 꼭 이유를 적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어서, 좋아서, 감명 깊어서 답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내용, 형식, 표현 등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비슷한 경험입니다. 자신이 겪지 않더라도 또래 친구에게 들은 경험이면 됩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 그 내용,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혹은 비슷한 시의 형식 혹은 비유법 등 표현 측면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써보면 되겠는데요. 이 역시 비슷한 경험을,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비슷한 경험이었는지,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이 시를 보면서 연결지을 수 있는 사회현상입니다. 자, 당시 시대나 현 시대 모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에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기사를 찾아와도 되고 뉴스를 떠올려도 됩니다. 다양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적는 걸 추천하며, 신문이라면 신문의 제목, 즉 표제와 날짜를 먼저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인지 밝히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현상에 관한 이유까지 적어줘야 합니다.
6번. 야, 너도 읽을 수 있어는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던 4번 문제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이 비슷한 경험하고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너에게 보낸다는 시적 화자에게 시의 형식으로 답장을 보내면 됩니다. 8번. 기타 등등 기세 등등은 이 외에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문제가 다들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번과 2번은 필수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비슷한 경험,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러한 것들을 되게 답변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썼을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할 때 비슷한 경험, 아까 말했던 4번 문제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4번도 비슷한 경험을 단순하게 친구가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과 형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현상이나 아니면 시의 형식과 같은 경우는 좋은 답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회현상은 미리 준비해서 옮겨 적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주제에 대해서 옮겨 적을 수 있으면 가장 확실한 글쓰기가 되겠죠. 또한 위에 있는 시의 형식으로 답장을 하는 것도 내가 시 문학 작품처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끝낼 텐데요. 1번, 2번 필수고 3번에서부터 8번까지 중에서는 4개를 선정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학기 수행평가하고 똑같지만 기준을 깐깐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틀릴 경우엔 바로 X 표시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이유를 자세하게 씁시다 해서 잘못된 예는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이라고 해놓고 인상적이어서다, 긍정적이어서다, 감동적이어서다 라고 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상적인지, 왜 긍정적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절한 예로 보면 이러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하고 이유가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에게 좋은 것들만 안아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상황까지 다 안아준다는 것이 큰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표현들보다 안아주다 해서 감싸는 행위가 포근한 느낌을 주었으며 따뜻함을 제공해 주어서 마음에 들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3번 이름, 저자, 출판사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략했지만 꼭 이것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적어줍니다.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좋았다, 슬펐다, 인상 깊었다 라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숲과 나무를 보는 것 같았다. 시집의 초반 시에는 나무의 일부분이 뿌리, 기둥, 가지, 잎, 그리고 벌레와 나비까지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무의 전체와 숲까지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외에 인생과 사랑 이야기까지 전달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시들보다 강렬했기 때문이다,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자, 그 중에서도 서울 앤티크를 선정한 이유는 그 눈을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실제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로해주는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서울 앤티크라는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서울 앤티크와 관련해서
낭독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앤티크. 첫눈을 종로에 위치한 서울기상청에서 직원이 직접 목격해야 그의 첫눈으로 인정된다. 내가 본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한다고 믿고 만지고 느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첫눈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의 마지막 눈들, 증명될 수 없는 것들, 무거워지는 매일, 옳아야만 하는 것, 신념, 별, 살아낸다는 것, 나, 너, 성냥조차 오싹해지는 공기, 다 안아주고 싶다. 외로움, 외로움. 잘 열어보지 않는 서랍에 숨어 있어도 좋아. 각자 숨은 서랍에는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 이유 없이 또 보러 올게. 세상의 모든 것에서 무언가의 처음인 너. 기어코 살아내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령처럼 눈이 내린다. 자, 다 보았다면 이제 이 서울 앤티크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선택한 이유를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봤지만 그 눈을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위로해주는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적어주어야 합니다. 자, 내용 표현 등에서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 형식 표현 등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자, 잘못된 예입니다.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공감한다. 이것은 어떤 경험인지,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친구는 가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했다. 경험이 드러나죠.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많이 울고 슬퍼했다. 나는 그 친구를 안아주고 인정해 주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도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연결지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결지을 수 있는 사회현상. 선생님이 찾아보기로는 직장 내 세대 갈등, 젊은이들 폄하하는 성향 버려야 라고 하는 신문의 표제와 날짜를 적었습니다. 표제가 제목이죠.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은 해당 기사에서는 젊은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현상을 다룬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현상이 일어나는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사에서는 정신상담 및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시에서처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사의 내용과 시의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6번은 야 너도 읽을 수 있어입니다. 이 부분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대상과 이유입니다. 자, 잘못된 예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친구가 읽으면 감동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인지, 여기서 어떤 친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기분을 느낄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머니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잘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도 잘 인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적당한 칭찬과 응원을 해주시면 나 역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이 이 시적 화자에게 시 형식으로 답장을 보내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위로의 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시적 화자를 또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포옹하는 마음. 아픈 것까지 안아준다고 하는 너. 그런 너를 안아주고 싶다. 너 역시 견디기 힘든 수많은 순간들 견디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체온에 녹는다. 나도 너의 서랍을 열게. 그 서랍의 위치를 기억할게. 눈이 내리면 꼭 첫눈임을 기억할게. 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를 안아주고 또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세 등등 기타 등등인데, 자, 하고 싶은 말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 그냥 정말 아무 말이나 쓰면 안 되겠죠. 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쌤은 김수영의 눈을 가져왔는데요. 시는 상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도 그게 느껴졌다. 김수영의 눈에서의 눈은 순수한 생명력이었는데 여기서의 눈은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시는 역시 이렇게 해석하는 맛이 있는 것 같다. 시집은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시기에 힘을 주고 응원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 같아 많은 위로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시도 들어줬고 수행평가 안내도 확실히 했으니 이제 우리 다음 수행평가까지 연습해 봅시다. 힘내세요.